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현재 다이아몬드 대신 저희 장정훈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 전보다 작네요. 다른 분들은 의식이 안 되는데 얘가 의식이 좀 되네요.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셨고요.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설명에 앞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하던 중에 이제 이 정보를 부업으로 정보를 받았습니다. 부업을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회사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해서 지금의 이제 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들 집에서 쉬실 때 일요일날 귀한 시간 내셨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너무 아쉬운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저처럼 신혼 해피니스를 만나서 정말 해피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가 신혼 해피니스인데요. 자, 신혼 해피니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의 모체인 신원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통신은요, 1998년도에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와 자본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가 저희 모체로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신원 해피니스에 전적으로 이제 전업으로 몸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신병태 대표이사님입니다. 자, 신병태 대표이사님은 올해 40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젊으시죠? 그러니까 25살 때 젊은 나이에 조그맣게 대리점을 하나 출발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1개, 2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현재는 12개의 직영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영 대리점을 12개에서만 개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폰을 개통을 하다 보니까 월 개통 수가 3,000건에서요. 3,500건 정도가 매월 개통이 되고 있는 게 신원통신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개통수를 하다 보니까 통신회사에서는요, 수많은 대리점이 있지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개통되는 개통수가 그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는데 신원통신이 이 소매 매출이 있습니다. 소매 매출. 소매 매출은 전국에서 당당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점포를 차려놓고 오는 고객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영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매 영업을 하게 되는데 도매는 전국에서 당당히 2위를 하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이 통신 대리점으로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연간 매출이 500억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은 현재 20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신원통신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벌어가는 이 신병태 대표이사님의 순수 수익이 얼마냐면요, 7억에서 8억의 수익을 매달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만 한 것이 아니라 15년을 해오셨기 때문에 15년의 누적된 수익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아이들한테도 그냥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돈을 이미 이분은 벌어놨는데 왜 굳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신원통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해피니스를 만들게 됐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대리점은 어쨌든 점포를 가장 요지에다 차려놓고요. 지나가는 고객이 그냥 알아서 들어오게 하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고객이 들어와서 폰을 개통하니까 너무나 좋죠. 자, 그런데 고객의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폰은요,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핸드폰을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게 되면 제 이야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폰을 여기서 개통했는데 폰을 다시 바꿀 때 이 대리점으로 다시 가주면 고마울 텐데 고객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리점에 아무 대리점에 가서 생각 없이 이렇게 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해보니까 한 번 고객이 나의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폰을 쓰고 있을 동안만 나의 고객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이 해결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10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통이 이와 같은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어떤 계산이 쓴 거죠. 그래서 10개월을 준비한 끝에,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리는 신원 해피니스입니다. 자, 이 신원 해피니스는 2011년 1월 7일 날 이제 출발이 됐죠. 자, 그래서 1년이 이제 간 넘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다녀오신 거죠? 지금 현재? 신원통신을 갔다 온 겁니다. 자, 신원통신이 있기 때문에 신원 해피니스가 연역이 짧아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의 대표님이 여기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중간에 잘못되면 신병태 대표이사님은요, 15년의 역사와 노하우와 경험과 자본력이 있는 이 신원통신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가만히 일단은 안 했습니다. 제가 교직생활을 하고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여기에다 인생을 걸었는데 이 회사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럼 제가 12군데 대리점하고요, 50군데 판매점에 영업 방해라도 할 겁니다. 최소한. 그렇죠? 영업 못합니다, 저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인생을 거신 거고요, 저 또한 인생을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신원 해피니스를 이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뭐냐? 자, SK텔레콤, 자, KT, 자, LG텔레콤 3개를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통신회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기간통신 3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기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기간사업이 뭐가 있냐면요, 자, 전기, 수도, 가스, 그 다음에 통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통신은 과거 이제 이 성경그룹한테 한국이동통신을 매각을 하면서 이 통신은 이제 민영화가 된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아직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 4가지 상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내는 이 기본료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기세를 뭐라 그러죠?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에는 가장 알맞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이 4가지 상품은 거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상품군이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아주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기본료를 내긴 내는데 이 3가지 아이템은요, 3가지 아이템은 나 혼자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사용을 하고 내는 기본료고요. 자, 이 통신은 개인이 사용해서 내는 기본료인데 이 3개를 합친 기본료보다 통신 기본료가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성경그룹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한국통신을 인수하기 전에는 재계 30위밖에 있었던 그냥 그저 그런 중소기업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통신을 인수를 받음으로써 얘네가 순식간에 재계 3위까지 도약을 했고요. 저희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하면 누구도 서슴지 않고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금이 어디가 가장 많냐? 그러면 삼성이다 소리 못하거든요. 현금은 SK텔레콤이 가장 많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나라의 지금 핸드폰 개통수가 5,100만 대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0%가 SK텔레콤이 쓰고 있죠. 그럼 2,500만 명 이상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평균
5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2,500만 명 곱하기 5만 원이 계속해서 매월 현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상품은 그만큼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아이템의 또 특징이 서비스를 이렇게 합니다. 외상으로 서비스를 해줘요. 자, 돈을 먼저 받지 않죠. 이번 달에 C컨 쓰게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하는 거예요? 후불로 내는 거죠. 후불로. 고지서 발급 때문에 후불로 내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상품을 제외하고는요, 저희가 외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카드 결제든 현금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지, 먼저 서비스 이용하고 나중에 돈 내는 거는 이 네 가지 상품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후불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연체는 할 수 있죠. 자, 연체가 한 달, 두 달, 세 달 길어지면요, 이 네 가지 상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쪽보다는 이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다급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서야 돈을 허겁지겁 빌려서라도 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품군이다 보니까 먼저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나중에 청구해도요, 돈 받는 쪽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중에 이 통신은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의 기회가 제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수도 가스도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나라도 머지않아 전기수도 가스가 민영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대리점을 꼭 하나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은요, 고객이 폰이 바뀔 때마다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기수도 가스는요, 고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집을 들고 이사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내가 대리점권을 따게 되면 자손대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전기수도 가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것도 기억해놨다가 분명히 기회가 되실 때 이 중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잡으시면요, 저한테 뭔가 혜택을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통신이 민영화가 돼가지고 지금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자, 통신회사가 가입자를 유치하지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유치를 했죠? 대리점을 모집했습니다. 자, 이 대리점은 지역에 편차가 있지만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요. 강남권이나 가장 요지 같은 데는 보통 20억 이상을 투자한 대리점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리점 밑에는요, 판매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판매점은 마찬가지로 지역의 편차는 있지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판매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럼 고객이 보이는 대리점이나 보이는 판매점에 가서 폰이 개통이 되면 과연 이들한테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길래 이런 돈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냈냐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가서 개통을 했을 때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단말기입니다. 폰에서 발생이 되는데 폰에서 1차적으로 4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제가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이 나오는 건 뭐 70만 원, 80만 원도 나오고요. 이거보다 적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대를 팔게 되면 4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권에 2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왜 대리점을 할까요? 강남에서는요, 하루에 한 대만 폰을 팔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루에 10대도 팔 수 있고요. 20대도 팔 수 있거든요. 자, 하루에 10대를 팔았다. 그럼 단말기에서 하루 수입이 얼마가 된 거죠? 40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20대를 팔았다. 그럼 하루에 800만 원의 수익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대리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억에서 10억을 투자한 거죠. 근데 우리 동네는 강남권보다는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10대 할 때 저는 5대도 할 수 있고 3대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수익이 나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네 요지자리도 못 들어가요. 자본력이 없으면. 그럼 뒷골목에 들어가죠. 자, 뒷골목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대 정도 단말기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력이 적게 들어가니까 우연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매일매일 개통되는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한 가지 아이템인데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장 수가 많은 거는 통신밖에 없다. 역사일에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이 생겼냐? 어정쩡한 다른 사업을 하느니
폰을 판매하는 게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씩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하루에 4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30대가 개통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40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1200만 원 정도의 단말기에서 수익금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이것저것 다 제해도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너 이왕이면 폰 대리 좀 한번 해봐. 폰 판매 좀 한번 해봐. 하는 사람이 많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현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고객들이 매달 사용하는 요금의 7에서 11%를 대리점 사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요. 평균 10%라고 계산하면 얼마죠? 자, 5,000원 정도가 대리점 사장님한테 요금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말기 부분은 일회성이지만 이 요금은 이 고객이 그 전화를 써주는 한은 계속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 사장님이 한 군데서 3년, 5년, 10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되는 고객이 늘어나겠죠, 계속. 자, 늘어나면 그걸 누적 가입자 수로 다 잡아줍니다. 자, 그럴 경우 보통 안정적인 대리점은요, 가입자가 한 2만 명 정도 모집된 대리점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2만 명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억. 자, 이 1억이라는 돈이 이 대리점 사장님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샷다운을 내려놔도 이 돈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대리점 사장님이 샷다운을 내렸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안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만큼은 정말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이 대리점을 하셔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자, 용산 전자상가에서 대리점을 시작하신 여성 사업자인데 40대인데 그분은 혼자 본인 대리점에 65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해서 한 달에 요금 수당만 20억 이상을 넘게 받는 분으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과거 15년 전, 10년 전에 대리점을 하신 분들이 누적 수입이 1,000억대가 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을 뭐라고 그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호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점 사장님은요. 충분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판매점은요. 자본력이 대리점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통신회사랑 계약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다이렉트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점도 뭔가 폰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들은 대리점이랑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이랑 계약을 할 때 판매점은요. 첫 번째 이 단말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하게 되고요. 요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판매점은 뭐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단말기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SK 것만 취급하면 불리하니까 KT 대리점, LG 대리점에 각각 계약을 해서 이들은 간판을 SK, KT, LG 간판을 다 붙여놓고 판매하는 데를 판매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통신회사 간판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대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은요. 판매점들을 이렇게 많이 내줍니다. 자, 많이 내주는 이유는요. 자, 대리점을 여기서만 하게 되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의 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모집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판매점들한테 길목 좋은 데다 판매점들을 많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점을 통해서 고객이 가입이 되면 단말기에 대한 부분은 판매점 너희들한테 다 내려줄 테니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달라 해가지고요. 판매점에 유치된 가입자에 대한 권한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죠? 대리점 사장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점에서 개통된 단말기 부분은 판매점에 주고 요금에 대한 수당은 대리점이 다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많은 대리점은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객이 다른 대리점으로 빼앗기는 횟수보다 뺏어오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순증 가입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력이 좀 열악한 대리점들은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내 고객이 폰을 바꿀 때 다른 대리점으로 빼앗기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고 팀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좀 열악한 데가 자본력이 많은 쪽에 흡수 합병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대리점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요, 신혼 해피니스입니다. 자, 신혼 해피니스는 무슨 회사죠? 자,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자, 네트워크 회사인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다단계라고 합니다. 다단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약간 좀 정보가 좀 어두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무식하신 분들이야. 얘 때문에 의식이 좀 되는데. 네트워크 다단계 하면요, 저부터라도 선입관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사처럼요, 만약에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취급했다면 저는 신혼해피니스를 아직도 선택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신혼해피니스가 취급하는 상품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쉽게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쓰고 계시죠? 네. 이거 말고 쓰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이거를 과거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계속 써왔던 제품을 그대로 신혼해피니스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신혼해피니스하고 이 통신사하고 계약이 돼 있냐 안 됐냐가 저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트워크 다단계 그거는 머릿속에 지우고요. 신혼해피니스가 계약이 돼 있나 안 됐나 먼저 그거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자,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SK, KT, LG텔레콤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를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혼해피니스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거지, 이들이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얘네들 멋대로 신혼해피니스가 마음대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그 가입자 유치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는 통신회사가 신혼해피니스한테 허락을 해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혼해피니스를 의심하지 않고 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 폰이 하나가 개통이 됩니다. 자, 단말기가 하나 개통되면 일반 대리점이랑 똑같이 40만원 정도 재원이 생기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금도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7에서 11%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상품을 대리점에서도 유통을 하는 거고 저희도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대리점과 홈쇼핑과 여러가지 어떤 그런 데서 폰을 개통하는 방법밖에 몰랐었지만 오늘 새로운 방법인 신혼해피니스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개통하는 게 과거에는 대리점밖에는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자, TV를 틀면요, 항상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광고를 보면요, 하이마트가 작년 여름서부터 본격적으로 핸드폰 광고를 한참 동안 이렇게 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걔네들이 냉장고, 에어컨, TV 광고를 안 하고요, 거의 폰 광고에 작년 그 후반기에는 거의 집중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가다 홈쇼핑을 이렇게 보면요, 폰을 개통하면요, 그 폰 개통한 사람한테 뭐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뭐 주는 거? 네. 뭐 주던가요? TV. TV를 줍니다. 아니면 캠코더를 얹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폰을 한 대 팔면 TV를 판매하는 마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얹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이마트가 냉장고, 에어컨, TV만 팔다가 폰을 판매하는 목적은 폰 마진율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알고 본격적으로 본인도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으니까 폰을 얹어가지고 팔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냉장고, 에어컨, TV는요, 우리 집에 여러 대 필요한 거야, 한 대 필요한 거예요? 한 대.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대를 몇 년 정도 쓸 거라고 구매하시죠? 10년. 보통 10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요. 짧은 사람은 6개월 만에도 교체하고요. 보통 2년 주기면 매번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거기도 뒤늦게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이 속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면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정보예요. 그렇지만 이 신혼의 피니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신혼의 피니스를 개통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고 제가 지금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하고 저희 신혼의 피니스하고 개통을 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게 똑같을까요? 약간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대리점에 들렸을 때도 한 군데만 들어가서 개통을 하지 않고요, 다 들려봅니다. 다 들려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데 가서 계약을 하거든요. 결국은 대리점끼리도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눈높이를 고객들 약간의 DC를 하나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어디 가면 더 싸더라, 어디 가면 넌 바가지 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저희 신혼의 피니스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단말기 가격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단말기 가격은 이미 정확하게 정책가가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제 여기 수익금, 고객이 한 명 들어오면 대리점에서 이 수익금을 받으니까 이 수익금에서 약간의 눈높이 DC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어느 대리점은 싸다, 어느 대리점은 좀 비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대리점하고 저희 쪽하고 크게 차이점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부딪히는 적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자, 일반 대리점은 언제 가죠? 필요할 때. 본인이 필요할 때 갑니다. 자, 필요할 때 본인이 스스로 가죠, 스스로.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가죠. 근데 신혼의 피니스는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끌려온 겁니다. 끌려온 거야. 네, 정보를 주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 사람은 필요할 때 오지 않았으니까 끌려갔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수 있죠. 어쨌든 이 첫 번째가 필요할 때 가고 필요하지 않을 때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 왔으니까 저희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고객은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왜? 필요하지 않을 때 왔으니까, 야, 내가 폰 바꿀 때 너한테 꼭 바꿔줄게, 그리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이점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고객이 지금까지 대리점에 가서 폰을 개통했을 때 머릿속에 어떻게 바꾼다는 거가 박혀있냐면요,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공짜나 무료로 폰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공짜, 무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이 대리점을 가면요, 정말 공짜나 무료라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세요. 그러면 정말 공짜나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객이 대리점을 가면요, 한 번도 저한테 아무거나 골라 잡으라고 한 대리점 사장님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찾는 모델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뭐를 물어보냐면요, 한 달에 요금을 얼마 정도 사용하시냐, 이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나 했더니 내가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공짜나 무료로 쓸 수 있는 폰을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3만원 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대리점 사장님이 3만원의 공짜나 무료로 줄 수 있는 폰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고르겠지만, 제가 이 폰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모델을 하면, 그럼요, 고객님은요, 여기에서 약간 폰값을 얼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애초에 10만원을 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서야 대리점 사장님이 우리 매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 잡으세요, 이러거든요. 결국은 대리점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제가 사용하는 요금 속에 단말기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공짜로 샀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통을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24개월 약정하셨죠? 자, 이 기간 약정하신 겁니다. 기간 약정. 2년 동안은 무조건 써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자, 2년을 무조건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요금이 들어가는데 기본 요금 12,000원만 써도 되는데 2년만 써주시면 단말기 값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이 대리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공짜나 무료의 가장 근접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 역시 2년을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뭐가 생기는 거죠? 위약금이 생기는 겁니다. 위약금. 결국은 2년 동안 제가 코가 걸려있는 거예요. 코가. 예. 그래도 이 조건이 가장 공짜나 무료의 가장 근접한 모델이다. 근데 이 모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히 말이 좋아 폰이죠. 이거는 구형폰입니다. 구형폰. 재고라는 거죠. 재고. 자, 이런 폰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요, 앞으로도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고객님이 왜 대리점은 공짜인데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생기는데 유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이 이렇게 신규 모델이 하나가 출시가 되면요, 통신회사에서는 대리점한테 이 모델을 주문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대가 팔릴지 모르지만 우선은 주문을 넣죠. 10개를 주문을 넣는데 10개가 다 팔리면 괜찮은데요, 8개나 9개밖에 안 팔린 겁니다. 그러면 1개, 2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시 이 통신회사에서 반품을 받아주면 되는데 반품을 절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에서 한 번 받은 물건은 끝까지 본인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달 신규 모델로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델은 자꾸만 구형이 되죠. 왜? 고객이 필요할 때 스스로 방문해서 개통을 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신형폰을 하고 싶지 구형폰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구형은 더 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폰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자, 근데 이 폰도 요긴하게 개통을 시킵니다. 대리점이. 그래서 좀 점포를 열어놓다 보면 젊은 사람만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딱 들어오면요, 대리점 사장님이요, 속으로요, 오늘 땡 잡았다 합니다. 땡 잡았다. 너무 좋아합니다. 속으로. 왜 그러냐? 뭐가 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재고폰 하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왔는데 스마트폰이나 LTE폰을 다 들이대면요, 쓴다고 할까요? 못 쓴다고 할까요? 난 그거 못 써. 못 쓰니까 자판 크고 글씨 크고 그냥 옛날 구형폰 쪽, 난 그게 좋아 해가지고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점 사장님은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서 이 개통을 하거든요. 자, 개통을 이렇게 시켜도 통신회사에서 대리점한테 뭘 주나요? 이걸 줍니다. 이걸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팔면 대리점은 손해예요. 그렇지만 팔면 이 돈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손해본 거를 채워주고 남는 돈이 본인이 번 돈이라 갖고 있으면 재고, 팔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조건의 폰들이 계속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고객들한테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 모델은 너무 구형이니까 절대 저 같으면 폰을 개통을 안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자, 2년을 쓰고 다른 모델을 하게 되면 요금을 얼마 써달라고 하냐면요, 35,000원 정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5,000원을 2년 동안 쓰기로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사인을 한 순간 저는 이 통신회사에 2년 동안 얼마를 내기로 한 거냐면요, 약 80만원 요금을 내기로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님은요, 이 정도 고객한테는 30만원, 40만원짜리 폰을요, 공짜처럼 줘도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폰이 중간급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LTE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약정을 하시고요, 55,000원 요금제나 아니면 62,000원 요금제를 써야만 공짜나 무료로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대리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통을 한 건 뭐죠? 약정만 하신 겁니다. 약정만. 자, 이렇게 약정만으로 개통하신 고객은요, 최상의 조건으로 개통을 하신 겁니다. 최상의 조건. 자, 이렇게 개통을 하시면요, 어떻게 고지서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단말기 대금이 고지서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말기 대금이 고지서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당연히 폰값이 청구가 안 되니까 공짜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 대금을 이걸 누가 내준 거죠? 대리점에서 미리 내준 겁니다. 왜? 이 요금을 미리 써준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회사는 이 고객이요, 매달 이 요금을 쓰면 뭘 해주게 되어 있냐면요, 요금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금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미리 대리점 사장님이 단말기 대금을 미리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상엔 단말기 대금이 청구 안 됐으니까 단말기는 공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쓰기로 한 요금제니까 당연히 본인은요, 쓴 거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만 내지 폰 가격은 안 낸다고 고객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통한 거는 뭐만 한 거죠? 약정만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약정만 한 건데 지금은 약정만으로 개통하는 사람은요,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이 대리점을 가는 순간 요즘에는 이 공짜 무료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31일부로 이걸 다 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부에서요,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붙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싹 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붙어 있죠? 이 할부금을 다 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위약금을 다 내드릴게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대리점을 가서 바꾸러 갔을 때 이 고객이 할부금도 있고 위약금도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고객을 내가 우리 대리점으로 개통을 시키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40만 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40만 원이 생기니까 이 고객이 왔을 때 조회를 해보니까 위약금, 할부금 합쳐가지고 한 20만 원 돈이 있어. 그러면 20만 원 돈을 내주고 얼마를 번 거죠? 20만 원을 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할부금, 위약금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1차적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만으로 개통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기서 일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 개통하는 폰에는 약정만으로는 절대 개통을 할 수 없고 약정 들어가고 할부금 플러스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서는 개통이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약정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갔는데 위약금도 없고 할부금도 없어. 그럼 여기서 절대 지원을 받은 게 없죠. 그러면 갤럭시 노트도 62,000원만 써도 단말기 값이 청구가 안 됩니다. 약정만으로 돼요. 바깥에 되죠. 네. 62,000원 갖고는 사실은 갤럭시 노트는 세이브가 절대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 돈에서 반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약정만으로 개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원을 받았냐, 선지원을 안 받았냐에 따라서 약정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이 할부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존의 대리점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개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개통했을 때 고지서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개통을 해야 되냐? 24개월이나 길게는 36개월 뭐를 하죠? 할부 개통입니다. 자, 할부 개통은 이 조건입니다. 조건. 이게. 자, 왜 이 조건이 들어갔냐? 자, 일반 대리점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데는 뭐로 개통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그냥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신혼해피니스는 소비자로 개통을 하면서 뭐가 주어지는 거죠? 대리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이 플러스가 없는데 조건을 붙여놨으면 신혼해피니스가 나쁜 거죠. 그런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대 소비자로만 봤을 때는요, 전국에서 저희가 소매 매출 몇 등이라고 그랬죠? 1등. 그러면 저희 대리점에 오신 고객들은요, 저희 대리점만 방문하고 개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대리점도 다 들려보고 났더니 가장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신혼통신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희 쪽의 개통률이 가장 높았던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 대 소비자로만 개통할 것 같으면 전국의 어떤 대리점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개통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리점 자격을 유치하는 거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할부 개통을 하는 거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부 개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할부 개통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말기 대금이
당연히 할부로 개통했으니까 청구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48만원짜리 24개월로 샀다 그러면 2만원 정도가 매달 단말기 값이 고지서상에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말기 대금이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해준 겁니까? 대리점이 미리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요금 할인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말기 대금을 지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통신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100%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적용받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55,000원 요금제로 개통을 하고 62,000원 요금제, LTE 요금제로 개통을 만약에 했다. 요금제로. 그러면 SK텔레콤은 마이너스가 24,000원이 되고요. 자, KT는 마이너스가 26,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LG텔레콤은 마이너스 23,000원이 되고요. LTE는 3사가 비슷하게 약 2만원 정도가 요금 할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말기 값은 청구가 됐지만 쓴 요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합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면 왜 대리점 사장님이 이 금액을 이 기간 동안 쓰기로 약정을 해주면 왜 단말기 값을 공짜나 무료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리점 사장님은요. 매달 이만큼을 써주면 이만큼이 할인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님 한 달에 요금을 얼마 쓰십니까? 5, 6만원 씁니다. 그러면 5, 6만원 쓰시면 이분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이 어차피 나 5, 6만원 쓰는데 5, 6만원만 쓰면 폰값을 청구하지 않는다니까 낼름 잡수는 거죠. 그냥 낼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쉽게 더 계약서에 사인을 쉽게 하기 때문에 판매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방법이 사실은 정상적인 판매 방법입니다. 근데 원체 대리점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정으로 묶어놓고 코를 딱 잡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단말기값 청구한 대신 요금 할인을 어디서 해주는 거죠? 통신사에서 해주는 거죠. 요금 할인을 왜 해주는 거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말기를 내가 샀으니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요금 할인을 해준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리점에서 폰을 사지 않고 기존에 중고폰을 쓰고 있는 게 있어. 집에서 노는 게 있어. 그 폰을 가져가서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어요. 할인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거는 할인을 해주는 거는 내가 새 폰으로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할인이 되는 거지 내가 예전에 놀던 폰 갖고 지금 가서 개통을 해서 똑같은 요금제를 해보세요. 할인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할인은 단말기 대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 그거를 얘네들은 미리 하고 요금이 들어왔을 때 요금 들어온 거 갖고 나머지를 단말기 대금으로 대리점에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 할인도 많이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단말기 대금보다 요금 할인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적게 쓰면 할인을 적게 받으니까 단말기 대금보다 요금 할인을 적게 받는 분은 약간의 폰값을 내면서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은 폰 가격에 전혀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거고요. 요금을 적게 쓰면 약간의 폰값을 내가 부담을 하면서 대리점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금을 적게 쓰는 사람 분명히 여기 계시죠? 네. 자, 요금을 적게 쓰는 분은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단말기 대금이 약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나가시더라고. 네. 자기는 이제 폰값 나가니까 10원도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가신 거 후회하실 거야 아마. 왜? 그 다음 얘기를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얘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네. 자, 요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꼭 내 폰을 바꿔야 되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리점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설명을 듣고 어차피 핸드폰을 쓰는데 기존 대리점에서 여태까지 써왔는데 대리점에서 써왔는데 여러분들이 대리점 사장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통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없습니다. 잘 쓰고 계신 안부 전화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돈을 번 거죠? 저희들보다
정보가 빨랐던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저는요 달러돈이라도 얻어서요 대리점 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겠죠. 그러면 뭐가 돈이 된 겁니까? 정보가 돈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뭐 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길에 듣고 흘리잖아요. 그러면 또 15년 지나서 똑같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요일날 시간을 내셔서 귀한 시간 오셨는데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통자가 있고요. 이 대리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죠. 자, 이분이 본인이 개통하고 본인이 이렇게 사업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신용조회 해보면 약간 이상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의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니 아니 500만 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0만 명, 500만 명 되는 신용불량자 분들 주머니에 뭐 있죠? 핸드폰 다 있어요. 근데 본인 명의로 개통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핸드폰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하루라도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이다 보니까 무조건 핸드폰은 있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 명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개통을 쉽게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개통을 시키고요.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나 와이프께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위약금도 많고 할부금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 거를 바꿔주고 엄마나 아빠가 대리점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가족은 통째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타인을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도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바꿔주고 제가 대리점주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의외로 요즘에는요 핸드폰을 개통한 스마트폰으로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최근에 바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폰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얼마 전에 바꾼 사람은 제가 이 정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는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바꾼 지 얼마 안 됐어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바꿀 때가 된 사람을 바꿔주고 대리점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보 주는 거는 주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폰 안 쓸 때는 몰랐는데 스마트폰을 쓰니까 참 이게 좋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의 피니스 정보를 딱 듣고 대리점주가 딱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키니까 카톡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인 사람은 카톡에 다 뜨죠. 아닌 사람은 안 뜨고. 그래서 아닌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보냈겠어요. 내가 대리점 냈으니까 니들 다 바꿀 때 나한테 바꿔 그렇게 했겠죠. 다 문자 날리니까 알았어, 응, 네, 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딱 뜬 거야 누가. 근데 나한테는 안 바꿨거든. 그래서 그날 그 친구는 저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짜 하루 사이에 다른 데서 바꾸는 사람도 의외로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 저기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은요 무조건 대상자입니다. 무조건. 우리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바꿀 때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빨리 누구보다도 이 정보를 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대리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냥 그 요금 적게 쓰시다고 이 얘기 안 듣고 나가신 분은 후회한다니까요. 그죠? 본인 거 보고 안 바꿔도 되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대리점주가 이제 되셨다고 하면 뭐니 해도 남들 쉬실 때 여기 나온 이유가 뭐죠? 네, 돈 버시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돈 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 돈 버는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눈을 쫑긋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요 핸드폰이 하나 개통되면요 이 30만 PB라는 점수를 잡습니다. 자, 이거는 고점입니다. 고점이라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뀌지 않고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손바닥 디딜듯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저 부분은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30만 PB밖에 못 잡냐?
그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법은요, 수당을 많이 줘도 걸려요. 많이 줘도.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 35% 이상을 못 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보통 지금 90만원, 100만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90만원 매출, 100만원 매출에 35% 하면 약 3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년 PB를 고정으로 픽스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통신회사에서 월 초에 SK, KT, LG텔레콤에서 요 폰은 얼마 드릴게요. 요 폰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져요.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정해지고 나면 30만 PB에 대한 부분을 고정을 해놓고 돈이 남는 폰들이 있습니다. 그 남는 폰들은 회사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당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사업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자, 이번 달에는 어떻게 지급되냐면요. 자, 25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고요. 자, 20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고요. 자, 15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고요. 10만원이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요, 월 초에 통신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30만 PB를 잡고 돈이 어떤 폰은 많이 남을 수 있고 어떤 폰은 적게 남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남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 초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신병태 대표이사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데 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30만 PB에 대한 플랜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후원수당입니다. 자, 후원수당은요 70%입니다. 자, 70%는 30만원 기준이거든요. 그럼 30만원의 70%면 얼마죠? 21만원. 21만원입니다. 자, 21만원을 이렇게 수당을 푸는데, 자, 폰이 하나가 개통이 되면 무조건 30만원 중에 70%인 21만원을 무조건 후원수당이 개통이 된가 동시에 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냐? 자, 본인 기준으로 자,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죠. 자, 본인이 이렇게 정보를